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검정고시 한국사 2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정치입니다. 통일신라 말에 왕건이 성장을 하여, 왕건은 송악 출신으로 통일신라 호족 출신이었었습니다. 왕건은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였습니다. 왕건은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겠다,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국호를 고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악의 도읍을 정했는데요. 송악은 지금의 개성을 말합니다. 왕건이 건국한 고려는 민족의 재통일이었었습니다. 재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통일했다고 하는 건데, 우리 민족의 첫 번째 통일은 신라의 삼국통일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통일이 왕건이 건국한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재통일이라는 글씨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왕건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지방 세력을 통합합니다. 통일신라 말에 대표적인 지방 세력은 호족이었었는데요. 이 호족들을 통합하고 그 힘으로 고려를 통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주적 통일이었었습니다. 자주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민족의 힘만 가지고 나라를 다시 건국했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왕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의 왕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고려 초기의 왕을 보면 태조, 태조는 왕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종, 성종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태조의 왕권 강화 정책을 보면 태조는 호족의 세력을 통합합니다. 통일신라 말서부터 강성했던 호족들을 모아서 호족의 힘을 받아서 왕권을 강화해 갑니다. 다음으로 민생안정책이 있는데요. 민생안정책은 예를 들면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백성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줄여줘서 백성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자, 다음에는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출신지, 관리들의 출신지에 관리를 보내어서 그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통일신라 말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입니다. 그 경순왕의 고향이 경주였기 때문에 고려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통일신라의 왕이었던 경순왕에게 경주를 다스리도록 준 것이죠. 자, 다음에는 기인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인제도는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 호족의 자식들, 아들을 수도에 머무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호족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태조의 정책 방향입니다. 자, 다음은 훈요 10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훈요 10조는 후대에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정치의 기본을 알려주는 이런 훈요 10조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북진 정책인데요. 태조 왕건은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어요. 고려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기 때문에 북쪽 지역을 진출해서 북쪽 지역을 넓혀서 옛날 고구려 땅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북쪽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광종입니다.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으로 노비안건법이 있는데요. 이 노비안건법은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제도죠. 불법 노비 해방 제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과거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유교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관리로 선출하여 그 유교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간직을 주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광종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중국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연호를 가지고 고려를 황제국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중국이 황제라면 우리 고려의 왕들도 황제다. 이런 자주성을 가지고 고려의 정치를 이끌어갔던 왕이 바로 광종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종은 유교를 숭상하게 됩니다. 이 유교를 숭상하자고 강조했던 신하가 성종 때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최승로는 성종에게 시무 28조 28개에 달하는 정책을 성종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 최승로의 건의를 성종이 받아들여서 유교를 강조하는 정책을 펴게 된 거죠. 자, 또한 이 성종은 중앙과 지방의 통치 체제를 정비합니다. 중앙은 왕이 있어서 중앙을 장악을 하지만 멀리 떨어진 지방은 왕이 장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종은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지방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관리죠. 왕이 임명하는 지방의 관리를 지방에 파견해서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빨리빨리 왕이 접수해서 지방을 통치해가는 이런 통치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또 이성육부제라고 해서 중국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하는 중앙정치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고려의 중앙통치 체제의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가장 중요했던 이성육부제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서문화성, 상서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중추원이 하는 일은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였습니다. 삼사는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요.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맡는 회계기구였습니다. 고려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은 했지만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정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당의 제도가 아니라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이런 정치기구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비리를
감찰한다고 했어요. 왕이라고 해서 모든 정치를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의 정치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논하기도 하고, 또 고급 관리가 정치를 잘 못했을 때 이런 정치에 비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그리고 관리들의 비리, 관리들의 좋지 못한 이런 업무나 행동이 있을 때 이것을 감독하고 관찰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어사대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대간이라고 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맡았는데요. 이 대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관리들을 견제하는 거예요. 관리들이 잘못했을 때 관리들을 파면한다든가, 또 관리들을 갖다가 통제해서 관리의 정책이 더 이상 크지 않게, 또 왕권과 신하들의 왕권과 신권이 균형을 맞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대간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은 5도 양계였습니다. 5도, 5개의 지방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서해도, 양강도, 전라도, 경상도, 교주도 이렇게 해서 5개 5도로 하고, 그 다음 양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2개를 얘기하는 거죠. 양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북계, 그 다음에 또 여기 동쪽에 있는 동계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계, 그 다음에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계라고 하는데요. 이 북계는 북쪽에 있는 이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적인 행정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계는 일본 왜구를 막기 위한 군사적인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5도 양계로 나뉘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펴서 영토를 확장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 지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 왕건이 고려를 통일했을 때 국경선은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국경선이 청천강 위역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만큼 국경선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왕건의 북진 정책을 알려주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대외 관계입니다. 고려의 대외 관계를 지도로 살펴볼 것 같으면 고려 북쪽에는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거란이라는 나라를 여진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거란을 멸망시키고 여진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진은 나라 이름을 금나라라고 하고, 이 금나라는 중국의 본토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중국 이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송나라였었습니다. 이 송나라를 이 여진, 즉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을 해서 송나라는 이 중국의 본 지역을 빼앗기고 송나라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송나라가 남쪽으로 도망을 갔다고 해서 이 송을 남송이라고 하고, 예전에 송나라가 있었던 곳을 북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 고려는 어느 나라와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고려는 송나라와 관계를 친하게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송정책이라고 합니다. 친송정책, 송나라와 친한 정책을 펴고 있었었는데, 이런 고려의 친송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거란과 여진이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12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좀 더 이 대외 관계를 초기와 또 12세기 이후로 나뉘어 보겠습니다. 자, 10세기.
10세기라고 하면은 왕건이 고려를 창시했던 시기, 왕건 초기, 고려의 초기 무렵이 10세기가 되겠는데요. 고려 초기에 고려를 위협했던 세력은 거란이었었습니다. 거란이 고려를 위협했기 때문에 서희가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강동 육주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여 거란족들이 고려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강동이라고 하는 것은 압록강 동쪽 지역에 6고을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란은 고려를 갖다가 계속해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거란이 1차, 2차, 3차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그 1차 침략을 막아냈던 사람이 서희 장군이었고요. 그 다음에 3차 침략을 막아냈던 인물이 강감찬 장군입니다. 이 강감찬 장군은 거란의 3차 침입을 기주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주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기 때문에 고려는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즉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만큼 송나라도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려나 송나라나 거란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2세기에 와서 세력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세력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이 거란을 물리쳤던 것이 바로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자, 이 여진족이 나라 이름을 아까 금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여진족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여진족이 성장하자 고려에서는 여진족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별무반이라고 하는 군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진의 침략을 막아보자는 얘기였죠. 그리고 여진족들이 고려에 침략하지 못하도록 동북 쪽에 구성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족들이 고려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여진족들이 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려에게 자꾸 애원을 합니다. 아, 제발 동북 구성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고려는 이 동북 구성을 다시 여진족들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약했던 여진족은 점점 세력을 키워서 여진족은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진이라는 나라가 금나라가 된 거죠. 이렇게 강성하게 된 이 금나라는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맺자고 하게 됩니다. 군신관계. 그러니까 군신이라고 하는 것은 군, 임금이라는 얘기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인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고려에게 너희는 신하가 되라. 금나라는 임금이 되겠다. 즉 고려에게 신하가 되기를 요청을 하게 됐던 거죠. 고려는 굴욕적이었지만 여진은 금나라가 힘이 커졌기 때문에 고려는 금나라의 요구를 들어줘서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검정고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의 신분은 최하층 신분인 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으로 주인에게 예속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려의 자, 바로 노비입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의 정치 기구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이다. 중서 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리었다. 왕비서기구입니다. 고려의 왕비서기구는 1번에 있는 어사대가 정답입니다. 3번 다음에서 네모에 들어갈 정치 세력은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었고 지방에서는 무엇이 성장하여 지배권을 행사하고 선정과 풍수지리설이 유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통일신라 말의 현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에 지방 세력이 성장을 해서 중앙 정치 왕권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세력은 호족 세력입니다. 4번 다음 네모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고려의 인물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서희와 강감찬입니다. 서희는 어떤 일을 하였느냐? 자, 2번에 있는 강동 6주를 획득을 합니다. 거란의 침략, 1차 침략을 물리친 서희는 강동 6주를 설치하고 강감찬은 거란의 3차 침략을 물리친 기주대첩에서 승리했던 거죠. 5번 문제, 다음 네모에 들어갈 역사 서적은 학생, 네모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 네모는 바로 이 내용이죠. 고려 후기 승려 1년이 저술한 것으로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삼국유사입니다. 현재도 남아있는 고려의 대표적인 역사 서적입니다. 이상으로 검정고시 한국사 2강을 마치겠습니다.